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대수 개정교육과정 비상교 교과서고요. 저 염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였던 지수와 노브에 대한 익힘책 문제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요 지수와 노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근데, 노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로그는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문제집을 간에 선택하셔가지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나서 연습 많이 해주셔야만 많이 늘 거 아닌 거 참고하셔가지고요, 공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근데 교과서 162쪽에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마이너스 216 세제곱근 중에서요, 실수인 것이 개수를 A, 625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개수를 B라고 할 때요,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런 문제는 지금 괄호제곱근 문제인데요. 형태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 문제에서 직접 괄호제곱근을 구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괄호제곱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예요? 그쵸,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직접 구하는 건 우리가 결국 방정식을 풀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없는데 그냥 그 개수만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초에서 5초면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여기서 굳이 시간 들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은 뭐였냐면요. n제곱을 해가지고 a가 되는 수 요 x가 a의 n 거듭제곱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었고요. 자,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걸 봤었습니다. 자, 여기 지수에 있는 요 n이 언제일 때, 그쵸? 짝수냐 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었고요. 짝수냐 홀수냐, 그쵸? 그리고 요 a의 부가 0보다 큰지 0인지 그리고 음수인지 따라가지고 개수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한번. 자, 만약에 n이 홀수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수가? 그쵸?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씩 한 개씩 실근 있는 걸 바로 공부하셨었고요. 그쵸? 자, 그냥 짝수는 어떻게 돼요? 짝수는 그쵸? 양수의 경우 몇 개? 두 개 되는 것이고요. 0일 경우에는 한 개, 음수의 경우에는 0개.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쵸?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지금 뭐가 돼 있죠?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입니다. 몇 개? 세제곱근이에요. 그래서 n이 얼마? 홀수.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예요? 한 개니까 그쵸?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는 b를 보겠습니다. 뭐죠? 625의 4제곱근, 4제곱근. n이 얼마? 짝수. 625는 양수죠. b는 얼마? 그쵸? 2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b 얼마 나온다?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실수인 것을 뭐죠? 첫 번째, 자,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실제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6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 625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 해보시면요, 5의 4제곱이 625여가지고요. 실제 구해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실제로 625 4제곱근 중에서 실수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제곱근 마이너스의 4제곱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복습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중3 때요. 제곱근 공부하시면 이걸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의 제곱이요. 얘는 우리가 이런 걸 볼게요. 루트 3의 제곱 있어요. 얘는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3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져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 2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을까요? 예, 틀려요. 자,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 미시, 음수의 경우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 취해주는 거였는데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n제곱근 a의 n제곱에서요. n제곱근 a의 n제곱에서 요 n이요. 짝수의 경우 잠깐 보겠습니다. 짝수의 경우에는요.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a로 가지고 상관없는데요.
a가 음수의 경우는요, 반드시 얘는 절대값 a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반드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요것의 경우에는 4제곱급 마이너스 5의 4제곱은 결국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5여가 얼마 나온다? 그쵸, 5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은근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7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인 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신 분이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뭘 배웠냐면요. 지수법칙에서 요 지수 두 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마이너스 7의 세제곱이어가지고 얘를 그냥 마이너스 300-3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을까요? 예,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수를 계속 확장해 나갔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의 경우에는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때는요, 조건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a의 r제곱에 내가 s제곱을 곱하고 싶어. 요때 조건은요, 반드시 밑이 0보다 크다는 걸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뭐죠? 밑이 지금 음수예요. 따라서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안쪽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7제곱은 얼마예요? 요거는 49죠. 그래서 얘는 49의 2분의 3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이제 뭐예요? 7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요. 얘는 그래서 34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간단하죠. 4제곱근 3분의 4제곱근 48의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 합쳐주게 되면 4제곱근 3분의 48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4제곱근 16 되는 거니까 16은 2의 4제곱. 따라서 얘는 얼마 나온다? 2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주어진 식은 뭐다? 5 더하기 343 빼기 2여가지고요. 정답 얼마 나온다? 346이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여기 요 앞에 두 가지 내용들 잘 꼭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로그 현상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로그의 지금 밑을 보시면 6, 6, 6이니까 충분히 그쵸 더하고 뺄 수 있습니다.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로그 6의 3분의 1이고요. 빼기 로그 6의 27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로그 앞에 있는 숫자는 진수의 지수도 올라가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얘는 결국 더하기 로그 6의 2분의 3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로그 6에, 자, 뺐으면 어떻게 한다? 진수끼리 나눗셈 해주는 거였죠? 결국 27분의 3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6의 4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로그 6의 자, 27분의 3분의 1은 81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더하기 로그 6의 4분의 9. 자, 어떻게 해준다? 진수끼리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결국 81분의 1 곱하기 4분의 9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약분해주게 되면 9, 9의 81이어서 9, 4, 36. 따라서 얘는 결국 로그 6의 36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6분의 1은 뭐다? 얘는 6의 마이너스 2제곱. 그쵸?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의 로그 6의 6이요. 정답 얼마 나온다? 정답은 마이너스 2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사용 로그 문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로그 2.52가 지금 0.4014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요. 자, 로그 250이 가보겠습니다. 자, 로그 252인데요. 자, 252는 뭐죠? 그쵸, 얘는 2.52 곱하기 10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진수끼리 곱셈은 뭐다? 로그끼리 덧셈이다. 따라서 결국 얘는 로그 2.52 더하기 로그 10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00은 뭐죠? 그쵸, 얘는 10의 제곱이죠. 그쵸? 자, 결국에는 로그 2.52가 지금 0.4014고요. 그 다음에는 이 로그 10이어가지고 결국에는 2 더하기 0.4014니까
2.4014. 이게 뭐가 된다? A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럼 B를 볼 건데요. 자, B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5986입니다. 4014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잘 보시면요. 마이너스 0.5986인데요.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4014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로그 2.52가 되겠죠. 결국 얘는 로그 10분의 1 곱하기 2.52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로그 0.252 돼가지고요. 이것이 뭐다? 로그 B 돼요. 따라서 결국 B는 뭐가 된다? 0.25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따라서 점수 정답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B 해주는 거니까 그 A 플러스 B는요 2.4014 더하기 0.252여가지고요 실제 해보게 되면 얘는 2.6534예요. 답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겠죠? 자,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요, 지금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식을 좀 더 깔끔하게 고쳐야 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좀 보시면요, 여기 지금 근호 안에 있는 부분 좀 복잡합니다. 그쵸? 근호 안에 있는 부분이요. 얘를 좀 더 먼저 간단하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해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뭐죠? A의 4분의 1제곱, 분자의 경우에는 A의 5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분모는 A의 10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분자의 경우에는 A의 K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A분의 1은 뭐죠?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수가 같고요. 밑이 같고요. 지금 나눗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빼볼겠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A의 5분의 1제곱 빼기 4분의 1제곱인데 자, 지금 보면 전체 뭐죠? 근호. 따라서 몇 제곱? 2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곱하기 마찬가지로 얘는 A의 K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빼기 여기 10분의 1제곱이 몇 제곱근? 4제곱근이어서 얘는 4분의 1제곱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자,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그쵸? 얘는 A의 마이너스 40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자, 5분의 1 빼기 4분의 얼마 나오죠? 얘는 지금, 그쵸? 마이너스 20분의 1입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20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A의 마이너스 40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A의 이렇게 볼게요. A의 10분의 10K라고 쓸게요. 10K분의 10-K의 4분의 1제곱 요것이 지금 A의 마이너스 40분의 1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없앨 수 있죠.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40K분의 10-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근데 1은 뭐죠? A의 0제곱. 따라서 결국 분자에 있는 10-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K는 얼마 나온다? K는 10.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근 3분의 1일 때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x 요 식에다가 x를 두 번 대입하신 분들 계실 텐데 뭐 그래도 풀리긴 할 겁니다. 왜냐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럼 다른 풀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뭐가 있죠? x의 몇 제곱? 세제곱이에요. 일단 양변 한번 요 식에다가 한번 저는 한번 세제곱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저 결국 x 세제곱인데요. 결국에는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근 3분의 1의 세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곱셈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였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거 이용해 볼게요. 자, 결국에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세제곱근 3의 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다음에 마지막에 세제곱근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요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엔 정리해 보시면 세제곱 다 없어질 겁니다. 세제곱 없어질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제곱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는 3 되는 것이고요. 맨 뒤는 거 얼마? 3분의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세제곱근의 약분되죠. 여기에도 세제곱근 3개 남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제곱근 3 한 개 남게 될 겁니다. 되셨죠? 결국에는 첫 번째는 3 곱하기 세제곱근 3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세제곱근 3분의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요. 여길 볼게요. 요 부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공통인수가 뭐죠? 공통인수가 3이죠. 그럼 3으로 묶을 수 있다고요. 그쵸? 묶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10 더하기 3 곱하기 세제곱근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근 3분의 1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뭐였죠? 앞에 했던 거 요게 x죠. 요만큼이 지금 x예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3x 더하기 3분의 10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구한 것이냐? 잘 보세요. 지금 결국 x의 세제곱이 3x 더하기 3분의 10이거든요.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x 얼마 나오는 거예요? 얘가 3분의 10인 거예요. 양변을 3 곱해 볼게요. 3을 곱해 보시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는 얼마? 10입니다. 이거 왜 구했을까요? 잘 보세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똑같이 있죠. 아하, 결국에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9 얼마 나온다? 요만큼이 10이니까 10 빼기 9는 1. 정답은 그래서 1이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실수 xy에 대해서 루트 5의 x제곱하고 100의 y제곱 2도 같을 때요. x분의 2 빼기 y, 2y분의 1의 값을 한번 계산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풀이를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지수풀이, 두 번째 로그풀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루트 5의 x제곱이 지금 얼마?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지금 100의 y제곱이 지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뭔가 지수에 있는 형태인데 x의 역수 형태, y의 역수 형태 있죠. 그쵸? 다 역수꼴이죠. 지금 x분의 2, 2y분의 1이니까요. 그쵸? 우리는 지금 x, y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등식의 양변에 역수를 곱하듯이 지수도 역수를 곱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첫 번째 식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한번 x분의 1제곱을 곱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다가는 제가 y분의 1제곱을 한번 곱해보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x분의 1이 루트 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두 번째 식의 경우에는 2의 y분의 1제곱이 그쵸? 100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x분의 y분의 1이 아니에요. x분의 2 빼기 2y분의 1이에요. 그거 만들어주자고요. 어떻게? 그쵸? 첫 번째 식은 양변에 뭐 하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은 뭐 하자? 양변에 그쵸? 2분의 1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2의 x분의 2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5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의 2y분의 1제곱은 뭐가 된다? 그쵸? 1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비로소 뭐가 나왔어요? 지금
그쵸? 지수꼴이 x분의 2, x분의 2, 그 다음에 2y분의 1, 2y분의 1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수끼리 뺄셈이에요. 결국 숫자끼리 어떻게 하자? 나눗셈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2의 x분의 1 빼기 2y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뭐다? 2의 2y분의 1제곱 분의 2의 x분의 2제곱이라고요. 그럼 대입법이 뭐예요? 10분의 5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보시면 지금 이 두 개가 같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수끼리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온다? 요것이 그쵸. 마이너스 1 돼가지고요. 정답형태에서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형태도 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 같이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로그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루트 5의 x제곱이 지금 2라는 뜻은 로그를 바꿔주게 되면 그 x는 뭐다? 그쵸? x는 얘는 지금 로그 루트 5의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원리도 100의 y제곱이 지금 2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그쵸? y는 로그 100의 2인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다? 그쵸?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역수꼴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두 가지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최종적으로는 x분의 1은 뭐다? 그쵸? 로그 2의 루트 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y분의 1은 로그 2의 10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했죠.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x분의 마이너스 2y분의 1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 뭐다? 2 로그 2의 루트 5 빼기 2분의 1의 로그 2의 100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요 앞에 숫자는 진수의 지수도 올라가는 거죠. 되셨어요? 따라서 루트 5의 제곱은 얼마? 그쵸. 루트 5의 제곱은 5 되는 것이고요. 100의 2분의 1 제곱은 10. 결국에는 로그 2의 2분의 1 돼가지고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제를 지수도 풀 수 있고요. 로그도 풀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요. 문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지금 뭘 구하는 거죠? 2의 3x 제곱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2의 3x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좀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3의 뭐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네, 그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최대한 좀 뭔가 같은 꼴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자 똑같이 한번 2의 x제곱만 곱해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볼게요. 자, 결국 지금 주어진 식은 뭐냐면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한다고요? 지금 2의 x제곱을 한번 곱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0제곱은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2의 2x제곱 빼기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얼마 돼요? 3분의 2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를 제가 네모 둘게요. 2x제곱을. 결국 뭐냐면 지금 이걸 표현해보면 네모 더하기 1분의 네모 빼기 1이 얼마 지금? 3분의 2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결국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네모 빼기 1 돼가지고 이해 가시죠? 결국 2 네모 더하기 2는 3 네모 빼기 3 되겠죠. 결국 네모는 얼마 나와요? 5 나와요. 네모가 뭔데? 2의 x제곱. 결국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아, 여기 2x제곱 되겠죠? 다 한 거 아닌가요? 왜? 어딘지 뭘가 궁금한 거예요? 2의 3x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3x제곱은 뭐예요? 얘는 2의 2x에다가 얼마 곱해준 거? 2분의 3을 곱해준 거죠, 지수에다가. 근데 여기 얼마 돼요? 5 돼요. 결국 5의 2분의 3제곱. 저 얼마 나온다? 5루트 5.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p-1의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2p가 정의되기 위한 실수 p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1 내용이 좀 안 되신 겁니다. 2차 부등식 안 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확인한다? 항상 진수 조건, 밑 조건이 되는 거죠. 그쵸? 일단 한번 밑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 조건 보시면요. 일단 지금 p-1이요.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요. p는 1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얘를 합쳐보게 되면 뭔 뜻이죠? p-1이 되겠죠. 합쳐보게 되면 p는 1보다 큰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p는 2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부등식 표현해보기는 어떻게 된다? p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서 그리고 p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그쵸, 이제 진수를 봐야 돼요. 진수 조건. 자, 진수를 보시면 지금 뭐예요? 진수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2p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중요한 조건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자, 우리 고1 때 뭘 배웠었나? 공통수학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자, 어디가 모든 x에 대해서요. 모든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고 싶은 거예요. 이 조건 뭐였죠? 그쵸? a가 0보다 크고 이거를 2차 함수입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x축보다 이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죠?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보다 작은 것이죠. 어차피 근데 지금 최고차 한계에서 a는 이미 0보다 크죠. 1이니까 그쵸? 뭐만 확인하면 돼요? 판별식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자, 어차피 지금 개수가 짝수니까요. 저는 뭐 해볼까요? 그쵸? 4분의 d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2p여가지고 그리고 p제곱 마이너스 2p가 0보다 작은 것이죠. 그럼 p제곱 마이너스 2p는 뭐예요? p 곱하기 p 빼기 2여서 그래서 p 범위는 뭐다? 0부터 2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조건 두 개를 공통 범위를 구해보는 것이죠. 가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보시면요. 범위가 지금 0, 1, 2가 있습니다. 여기 피축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밑조건 보시면 밑조건의 경우에는 지금 1하고 2 사이이거나 그리고 혹은 2보다 크거나 이게 지금 밑조건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진수 조건의 경우에는 지금 0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지금 작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공통 범위는 어디 가죠? 어디가 되겠죠? 1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정답에서 뭐가 된다? 정답은 그래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문제는 사실 밑조건 별게 없어요.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수 조건. 즉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성립할 조건 반드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 a, b가요. 지금 2의 a제곱이 3이고요. 5의 b제곱이 2를 된다고 할 때요. 자, 로그 3의 25분의 4를 이거를 a, b라는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2의 a제곱 3입니다. 그럼 뭐죠? 로그로 표현하면, 그쵸. a는 로그 2의 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b는 뭐가 될까요? 로그 5의 2인데, 이왕이면 어떻게 하자? 밑을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뭐도. 눈치껏 보면 2도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b는, 그쵸. 밑변환 공식 바꿀 수 있죠.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b는 b분의 1은 뭐가 된다? 로그 2의 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로그 3이 25면 3입니다. 지금 밑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뭐 바꾸자? 밑이 2인 로그 바꾼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로그 3의 25분의 4의 경우에는 얘는 뭐다?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25분의 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로그 2의 3은 뭐죠? a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위 분자의 경우에는 로그 2의 4 빼기 로그 2의 여기서 2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로그 2의 4는 얼마? 2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로그 2의 25의 경우에는 25가 뭐죠? 얘는 지금 5의 제곱.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5가 되겠죠? 2 곱하기 로그 2의 5.
나누기 A. 자, 근데 로그 2가 뭐였다? B분의 1. 결국에는 A분의 2 곱하기 B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하자? 우리는 B분의 바꾸기 위해서 분모, 분제 똑같이 B를 곱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정답은 그래서 A, B분의 2B-2 이 정답이 나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시보드 얼마죠? 2, 2, 2. 어떻게 할 수 있다? 더하는 뜻은 진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쵸? 곱할게요. 자, 결국 로그 2의 진수의 경우에는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33 곱하기 로그 33의 81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저번 시간에 봤는데 저번 시간에 요식 형태 어떻게 한다? 밑변환 공식, 그쵸? 자,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보시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얘는 밑이 10인으로 바꿀게요. 로그 3분의 로그 4 곱하기 로그 4분의 로그 33 곱하기 로그 33분의 로그 81이네요. 그러면 로그 4 약분 33도 약분.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은 지금 로그 3의 8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81은 뭐죠? 3의 4제곱. 따라서 얘는 4 로그 3의 3이어가지고 요만큼이 지금 4가 됩니다. 즉 진수가 복잡해 보이지 얼마 나왔다?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정리하면 로그 2의 4. 4는 뭐죠? 2의 제곱. 그래서 2 로그 2의 2여가지고 얼마 나온다? 2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x가 10부터 100까지고요. 로그 x 세제곱하고 x 5제곱 차가 정수일 때요. 로그 x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이거의 차입니다. 그쵸? 그럼 잘 보시면요. 10부터 100까지거든요. 일단은 자, 로그 x의 세제곱을 보시면요. 얘는 뭐죠? 3 로그 x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의 x의 5제곱입니다. 얘는 뭐죠? 5 로그 x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로그 x, 로그 x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 로그 10, 로그 x, 로그 10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로그 10은 얼마? 1. 로그 100은 2입니다. 결국 지금 x는 뭐냐면 지금 로그 x는 양수예요. 그 말은 뭐죠? 누가 더 크다? 5 로그 x가 더 크겠죠. 이해 가시죠? 5 로그 x 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차는 뭐다? 차는 큰 수 빼기 작은 수니까 결국 차는 5 로그 x 빼기 3 로그 x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얼마 나온다? 2 로그 x. 얘가 지금 뭐네요? 정수가 나온대요. 정수 얼마 나올까? 봐야죠 이제 한번. 자, 볼게요 지금. 자, 방금 우리가 뭘 정리했냐면 요식 봤어요. 요식 뭐였냐면 지금 다시 보시면 이거였죠. 로그 x가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은 거였거든요. 그 지금 뭘 곱하고 싶은 거예요? 2 로그 x예요. 그럼 양변 2를 곱해볼게요. 어차피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에 안 바뀝니다. 결국에는 2 로그 x 4예요. 지금 뭐죠? 요게 뭐가 된대요? 정수돼요. 생각해볼게요. 2하고 4 사이 정수는 뭐가 있죠? 3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3인 거예요. 따라서 로그 x가 얼마 나온다? 그래서 2분의 3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2분의 3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뭔가 어려워 보였지만 별거 없어도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도전 문제이고요. 1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집합과 연관지어서 나왔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가 2, 3, 4고요. B는 지금 원소가 -2, -1, 0, 1, 2입니다. 자, 집합 S는요, 지금
B에 거듭제곱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A는 뭐가 되어 있죠? 지금 그쵸? A 원소 되는 것이고요. 지금 B는 B의 원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자, 지금 보시면요. 3,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는 거죠? 얘는 우리 정의에 의하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지금 얘가 먼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S는 뭐예요? 이 거듭제곱근이 뭐인 거? 실수인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럼 얘 실수 맞나요? 그쵸? 보시면 지금 얘 음수예요. 그쵸? 그리고 몇 제곱근? 세제곱근. 3은 홀수예요. 홀수 같은 경우에는 A의 값이 양수건, 0이건, 음수가 얼마 나온다? 몇 개? 한 개. 얘 그럼 얘 실수 맞죠? 그래서 기억은 S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됐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B가 0이 아닐 때요. 지금 A, B가 S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결국에는 B의 A제곱근이 얘가 뭐가 된다? 실수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A제곱근 마이너스 B도 얘가 지금 실수가 됩니다. 그때 얘가 두 개인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지금 보시면 B하고 마이너스 B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B는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B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이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는 지금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 부호가 지금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모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돼야 됩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요. A가 만약 짝수예요. 짝수면 얘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 4제곱근 2, 4제곱근 마이너스 2. 이런 경우에는요. 4제곱근 마이너스 2가 지금 실수인가요? 아니에요. 왜요? 4제곱근이죠. 얘는 뭐예요? 짝수거든요. 짝수인데 음수에 대한 짝수 거듭제곱은 뭐다? 얘는 허근이죠. 그럼 얘는 결국 실수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 나면 지금 A가 뭐일 경우 짝수의 경우에는요. 요 B가 뭐일 때 한쪽이 음수의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 모두 뭐가 된대요? 실수래요. 그럼 A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는 A는 홀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A에게서 묻고 있죠. 홀수 뭐예요? 3. 그래서 니은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되었을까요? 다시 우리가 거듭제곱근 뜻이 뭐였었냐면요. 이거였습니다. n이 짝수의 경우에 a가 0보다 클 경우 뭐다? 0보다 클 경우에는 2개, 0일 경우에는 1개, 음수이면 0개. 근데 지금 보시면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있어. 근데 두 개의 거듭제곱근이 모두 다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어차피 B가요. 생각해보면 B가 얘도 음수예요. 여기가. 그럼 얘는 뭐예요? 양수예요. 그럼 만약에 A가 짝수일 경우에는 요쪽은 실수 맞아요. 실근 나와요. 근데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허근이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결국 뭐냐면 이 두 개 모두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A는 짝수는 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디귿은요, S의 원소 개수 11개인지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디귿이고요. 자, S는 지금 뭐죠? 거듭제곱근이 실수가 되는 그 원소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럼 볼게요. 자, 만약에 A가 2입니다. A가 2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얘는 뭐죠? 제곱근이죠. 루트 B가 뭐가 돼야 돼? 지금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죠? 그럼 얘는 B는 그쵸. B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럼 몇 개? 0, 1, 2 몇 가지? 그쵸. 얘는 세 가지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마찬가지로 A가 3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세제곱근 B가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얘는 B가 다 가능하죠. 몇 가지? 그쵸. 얘는 5가지 되겠죠. 모든 B니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번 A가 3입니다. 어차피 A가 2나 4나 짝수니까 똑같죠. 즉 4제곱근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되는 마찬가지가 B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끝났죠? 따라서 결국에는 3 더하기 5 더하기 3은 얼마? 11.
정답은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역제곱근에 대해서 집합을 좀 빌려와가 설명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가 거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12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 가지고요. 이 로그 3의 n 빼기 로그 3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화상 값을 모두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는요,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요,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 16번하고요, 17번 문제 약간 좀 결합된 형태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번 시간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쵸. 이 주어진 식부터 먼저 좀 바꿔줘야겠죠. 그쵸? 바꿔볼게요. 자, 결국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자, 여기 2는 어떻게 된다? 진수의 지수. 그쵸? 결국 얘는 로그 3의 m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n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얘는 뭐가 된다? 로그 3의 n분의 m제곱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뭐 돼요? 자연수래요. 그럼 자연수가 뭐 미지수? k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k는 뭐다? 자연수예요. 되었죠? k는 자연수입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쵸? 결국 n분의 m제곱은 3의 k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다? m제곱은 3의 k제곱 곱하기 n인 걸 알 수 있겠죠. 되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k는 뭐라고요?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3의 k제곱분요 가능한 값이 뭐가 있을까요? 3의 거듭제곱이니까 뭐 여기서는 3의 제곱은 9 3의 세제곱 27 뭐 81 가능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지금 문제 조건 뭐가 돼 있냐면 m과 n은 뭐죠? 10 이하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m제곱은요 커봤자 어디까지예요? 11제곱 100까지고요. n은 작아봤자 1까지죠. 1분의 100은 얼마? 100이에요. 그게 뭐냐면 3의 k제곱은 해봤자 어디까지는 뜻인 거예요? 100까지거든요. 결국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81까지만 보면 끝나는 문제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먼저 이 3의 k제곱을 3, 9, 27, 80의 케이스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m제곱이요 3n인 경우 펼게요. 3n인 경우 마찬가지 잘 보세요. 지금 여기 3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반드시 m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죠. 그쵸? 그러면 m이 3입니다. 3이에요. 대입해볼까요? 3에는 뭐죠? 9네요. 결국 n은 얼마? 3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순서상 한계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없죠. 그쵸? 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제곱이 뭐예요? 9n이에요. 그럼 n에 3 대입해보는 겁니다. 3 대입해보게 되면 결국 9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9. 그래서 n은 얼마?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아까 뭐였지? m은 3의 배수예요. 그럼 m에다가 6 대입해볼게요. 6. 그럼 6 대입해주게 되면 9에는 뭐예요? 36이에요. 그리고 이때 n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4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m은 9 대입해볼게요. 자, 9 대입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9에는 뭐죠? 81. 그럼 n은 얼마? 9 나오는 거죠. 더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어차피 지금 10 이하니까 그 다음 10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9일 때는. 그쵸? 자, 이제 그 다음 케이스 볼게요. 그 다음 케이스는 뭐죠? 이제 3의 k제곱 얼마인데 21대죠? 27대죠. 그쵸? 그리고 m제곱이 27n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은 얼마일 때? 3일 때 가볼게요. 3일 때 보게 되면 3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27n이 결국 9되는 건데 이때는 없죠. 자연수가. 그쵸? 그 m은 이번에 얼마? 6인데 6도 없을 겁니다. 6 한번 해보시면 실제 6 같은 경우에는 27n이 36인데 얘도 지금 자연수 범위에는 없어요. 그쵸? m은 9 가보는 거예요. 9. 자, 9 가보시게 되면 결국 27n은 얼마? 81이어서 이때는 n이 3이 있습니다. 더 볼 필요 없죠. 그쵸? 오케이. 그럼 마지막 케이스 가볼게요. 네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 뭐죠? m제곱이 81n인 거죠. 마찬가지로 m이 여러분들 3일 때, 6일 때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자연수 안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m은
9일 때 볼게요. 요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없고 9일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 81n이 81이어서 n이 1 나오는 것이죠. 다 했죠. 따라서 정리하면 뭐가 된다? 정답은 그래서 3,3 있고요.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6,4, 9,9, 9,3, 그 다음에 9,1. 정답은 그래서 6가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런 식으로 특히 문제에서 순서상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케이스 분류하셔서 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15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똑같이 노그에 대한 실생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 식을 막 이해하려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판단한다? 첫 번째는 그 변수의 의미, 두 번째는요 변수와 변수 사이 관계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볼게요. 지금 뭐가 돼 있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뭐가 돼 있냐면요. D는 뭐죠? 수요량 되는 것이고요. P는 지금 뭐예요? 판매 가격이요. 판매 가격. 그쵸? 뭐 식이 있고요. 대체 뭐가 돼 있냐면 그 다음 줄 뭐가 돼 있냐면 지금 원자재의 판매 가격이요.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돼? 처음에 비해서 지금 8배도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수요량은 처음에 대해서 몇 배인지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가볼게요. 일단은 자, 그럼 저는 이런 문제 저는 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주어진 게 지금 처음이 있고요. 맨 처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처음과 현재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처음과 현재.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수요량이 있고요. 수요량.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볼게요. 지금 뭐 처음이니까 처음은 이렇게 둘게요. 수요량은요. 여기를 D 제도가 둘 것이고요. 판매 가격을 제가 여기를 P 제도가 둘게요. P 제도. 현재는 제가 여기 D1 여기를 한번 P1이라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원자재의 가격이 처음에 몇 배? 8배예요. 그럼 뭐죠? P1은 처음 8배니까 8, P 제로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과 현재에 대해서 한번 식을 대입해 볼게요. 가볼게요. 즉 대입해 보시면 로그 D0는 K-3분의 1의 로그 P 제도예요. 그 다음에 로그 D1은 K-3분의 1의 로그 P1인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똑같이 지금 보시면 K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이해 가시죠?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로그 D제도 마이너스 로그 D1은요. 어차피 K 없어지겠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P제도 더하기 3분의 1의 로그 P1이에요. 그럼 3분의 1로 묶어주시면요. 얘는 로그 P제도 로그 P1이 되겠죠. P1 마이너스 로그 P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3분의 1의 로그 얘는 뭐죠? P제도분의 P1이에요. P제도분의 P1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요 식에서. 그럼 여긴 뭐예요? 요 식에서 P제도분의 P1은 얼마? 8이죠. 아, 결국 얘가 3분의 1의 로그 8이에요. 그럼 이 8은 뭐죠?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로그 2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결국 뭐냐면 요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해볼까요? 결국 로그 D1분의 D제도가 로그 2예요. 아, 결국 D1분의 D제도가 얼마 되는 거예요? 2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D1은 2분의 1 D제도가 되겠죠. 다 구한 거 아닌가요? 문제 뭐 알고 있죠? 수요량은 처음에 몇 배네요. 즉 현재 수요량은
처음에 몇 배? 2분의 1배. 정답은 그래서 2분의 1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쉬웠죠?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요 실생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공식을 이거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해 딱 두 가지. 변수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와 변수의 관계. 그만 파악하셔가지고요. 대입하시다 보면 이제 풀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점에 학력평가 기출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많기 때문에요. 골라서 풀어보시면 몇 개만 풀어보셔도요.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수와 노고 모두 공부해봤는데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수 노고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배우는 여기다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노그 같은 특히 노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볼수록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조금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제 지수와 로그를 같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같이 그려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배웠던 지수와 로그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요. 1강 이건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가지고요. 다음 시간 3강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